안녕하세요. 스포츠TV 샤론입니다. 오늘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넓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쭉 잘 써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곡선 fx랑 x축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인가? 일단은 x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x가 a, b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분이 a부터 b까지 구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fx를 그냥 적분해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여기 절대값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제가 밑에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예시에서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적분했을 때 적분값이 3, 밑에가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적분을 했을 때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값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적분값의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적분을 해서 나온 적분값은 y값들의 합이다.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fx 함수를 보시면요. 이쪽 부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x축보다 다 위에 그려지고 있죠. 함수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y값들이 다 양수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다 더해주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다 더하면 이렇게 3처럼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0부터 a까지의 x 구간에서는 x축보다 지금 y값이 밑으로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y값이 다 음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y값들을 다 더해주면은 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대칭적으로 그려놨는데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럼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적분하면 결국은 3과 마이너스 3 더해서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넓이죠, 넓이. 넓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값, 음수값 중에 뭐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넓이는 항상 플러스인 거. 우리가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넓이는 항상 플러스가 된다는 거. 얘랑 그래서 각각의 넓이만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데 넓이만 계산하면 이쪽 3, 이쪽도 3이 되죠. 그럼 넓이만 계산하면 6이잖아요, 6.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절대값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값이 왼쪽에서는 위에 있으니까 이 넓이를 그대로 그냥 해주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생각을 해주겠다는 거지. 위로 올려서 적분하면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과 3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어서 얘를 적용시켜 주는 게 바로 여기서의 절대값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을 가지고 어떻게 넓이를 구하는지 직접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세 문제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하는 거는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들은 이제 우리가 그릴 줄 아는데 곡선 어떻게 그리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죠. 일단 이 곡선을 보니까 몇 차다? 아하, 일단 2차 함수구나. 2차 함수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여기 앞에 있는 뭐 보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위로 블록인 거 일단은 알 수가 있겠죠. 요거인 거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넓이는 사실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가, 위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y축 안 그려주고 x축이랑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x축 그려놓고요.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가 그걸 보려면 뭘 해줘야 돼? 그렇죠. x축의 다른 이름인 y는 0과의 교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y는 y는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두 곡선과 x축과의 교점은 뒤에 있는 식을 갖다 놓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식 갖다 놓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0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자, 우리는 K 고등학생답게 바로바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즉 다시 말해서 위로 블록이 2차 함수 그려놓고 여기서 교점이 마이너스 2와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끝났죠. 곡선 그렸고 x축 그렸고 나머지 두 개 이제 곡선 가지고 넓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1 찾아주고요. 요게 이제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2는 그렇죠. 2를 지나면서 또 수직인 이런 직선이 x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린 4개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을 S라고 했을 때 S 한번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만 해볼게요. 적분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 X 범위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바로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dx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넓이가 끝입니다. 선생님 아까는 근데 넓이의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데 지금 x축 위쪽에서만 그려진 이 부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 안 하고 이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서는 딱히 범위를 안 준 걸 보니까 얘를 그려가지고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가 그걸 봐야겠죠. 자, 주어진 것도 몇 차?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어떤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볼, 위볼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인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잘 체크를 해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까도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그 교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x축 그려놓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얘는 0 또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또 바로 뭘 하고 싶게 생겼어요. 인수분해 되겠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되는 거. 자, 인수분해 지금 못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는 친구들은 연습 꼭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마사랑 1. 근데 아까랑 다르게 여기서는 x는 뭐 요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럼 어디인 거 바로 체크할 수 있겠어요? 여기인 거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렇죠. 요거 바로 데려와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마4부터 1까지라는 거. 마4부터 1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식 바로 써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자, 그런데 요거를 적분을 하고 봤더니 무슨 값이 나올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적분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적분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값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x세제곱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4x죠.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자, 일단 뭐 넣어줘야 돼요? 1을 여기다가 각각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마이너스 4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4 넣는 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4 x세제곱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4 3분의 1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64 써주고요. 두 번째에다 또 넣어줘야 되죠. 그럼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 계산하면 8, 3은 2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저는 어떤 식으로 먼저 계산을 하냐면 정수 부분을 계산을 합니다. 얘네는 분수잖아요. 분수 빼고 정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빼기 4 빼기 40.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4 써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수를 하나씩 넘어갑니다. 분수도 한꺼번에 통분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똑같은 것끼리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봐주는데요. 그럼 똑같은 것끼리 뭐 있어요? 분모 똑같은 게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로 바뀌니까 더하기 3분의 6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6으로 다 통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이 부분은 6 곱하면 6, 4, 24, 6, 4, 24 하니까 마이너스 264죠. 더하기 이 친구는 2만 곱하면 되니까 130 이 친구는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25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아까처럼 그냥 똑같이 적분을 해줬는데 이 친구는 왜 마이너스가 나오나요? 당연하죠. 얘는 x축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적분값은. 적분값은 마이너스 6분의 125지만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기 때문에? 넓이기 때문에 답을 뭐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6분의 125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넓이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앞에서 했던 절대값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지금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줬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
앞에 마이너스가 무조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건 안에다가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밖에다 꺼내가지고 한꺼번에 써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다 붙여볼게요. 마이너스를 이제 다 붙이면 이렇게 다 바뀌겠죠. 여기도 앞에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최종이 플러스 이렇게.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을 해주는 거랑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에서는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려면 얘는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이랑 마이너스 3이랑 1에서 만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보니까 위로 볼록이다. 요거 이제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x축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3이랑 1에서 만나게 위로 볼록이게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두 직선을 또 줬잖아요. x는 마이너스 1이랑 2.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표시를 해보고 마이너스 1은 요쯤 2 표시를 해본 다음에 직선을 또 그려보니까 이번에는 만나는 부분이 두 군데잖아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여기와 여기 두 군데가 되는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나눠가지고 각각의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빨간색 부분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적분 구간은 어떻게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 다음에 적분 구간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분 구간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도 한번 써볼 건데요. 파란색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적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적분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해보면 이 빨간색 부분은요, x축보다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곧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1이라고 표시하는 이 부분은 아마 양수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 S1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파란색 부분을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얘는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적분값 S2라고 한번 해볼게요. 적분값 S2는 어떻게 나올 거다? 0보다 작게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S1은 그대로 살려놓고 S2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절대값의 의미다. 얘가 절대값이 풀어질 때 얘는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친구를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안에다 다 넣어줘가지고 x제곱 2x 마이너스 3dx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요거 플러스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요거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의 의미 잘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데 저는 계산을 할 때 뭐를 쓸 거냐면 이 마이너스를 안에다가 넣어주는 요거 쓰는 거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써줄 거예요. 왜 이거를 써주냐면 얘랑 식이 어때요? 지금 똑같죠? 그러면 적분을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한 번 해줘가지고 그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적분해 볼게요. 이 친구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밑에 파란색도 여기도 적분해주면 식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적분을 한 상태에서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뭐만 해주면 돼? 여기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만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저는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1이 겹치잖아요. 그쵸? 1 넣었을 때 적분값이 어때요?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만 요 식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계산까지는 오늘은 안 하고요. 영상을 좀 짧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원리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들어가서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 의미 여러분 오늘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 윗부분은 그대로 아랫부분 앞에 마이너스를 빼든지 아니면 식 자체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적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